안녕하세요. 왕꺼TV입니다. 이번 사연은 답이 없는 처가댁, 거지근성 처가 때문에 이혼합니다입니다.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장인농가 장모년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거지근성에 어디서 못 배우고 천한 처가댁의 상식 이하의 행동에 이혼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아내 하나만 바라보고 견뎠는데 도저히 버티지를 못하겠네요. 저희 부모님 댁인 본가는 노후 걱정이 없습니다. 당숙 어르신께서 정부기관에 아시는 분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 쪽으로 도움을 받아 그게 잘 되었고 지금은 월세를 받으면서 딱히 다른 일은 안 하십니다. 장남인 큰형이 모신다고 해도 불편하고 싫다 하시고 손주들은 키워주시되 며느리 오는 것도 불편하고 딸내 오는 것도 불편하다 하시며 두 분이서 놀러 다니십니다. 저 결혼할 때도 네 몫으론 집 한 채니 더도 덜도 바라지도 말라고 하시며 아파트 매매할 때 돈을 70% 대주셨고 나머지는 제 돈을 합쳤습니다. 처가댁은 딸 둘에 늦둥이 처남 하나 있습니다. 정말 아내가 집안의 가장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와이프 하나 보고 정말 마음에 든다고 혼수고 뭐고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기본적인 것만 간단하게 해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결혼한 지 4년이 넘어 5년 차입니다. 처음부터 제가 단추를 잘못 깨었는지 상황이 점점 나빠집니다. 아내가 결혼 전 세후 400만 원 초반대 받았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돈을 받고 모은 게 얼마 없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대부분을 처가댁 생활비로 들였답니다. 장인놈은 한때 번듯한 직장에 다니다가 회사에서 잘리고 남 밑에서 일하기 싫어서 그놈의 선비근성 때문에 대출까지 받아가며 사업을 했답니다. 당연히 말아먹고 이후로는 여기저기 찔끔찔끔 일하다가 그만두는 걸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처제는 아내와 제가 대학까지 졸업시켰고 처남은 이제 고등학생입니다. 장모녀는 어디서 자존심 구기는 걸 싫어해서 어디 싫은 소리를 못합니다. 남한테는 아쉬운 소리도 못하는데 아내를 달달 볶는 건 잘합니다. 처가댁이 가족여행을 제대로 못 가봤다고 해서 렌트카로 전국여행도 가봤고 장인놈 환갑 때는 미국여행을, 장모년 환갑 때는 홍콩여행을 다녀왔었고 이후에 처제 졸업하고 일본여행 다녀왔습니다. 경비 다 저희가 냈습니다. 미국 여행 패키지 1인당 300만 원이 넘습니다. 처음에 미국 갈 때는 미안해 하시더니 이후로부터는 그냥 당연하게 괌이 좋네, 유럽 5개국 패키지 어쩌고 돈 한 푼 안 내면서 매년 가자고 합니다. 아내가 결혼 전에 생활비를 감당하던 걸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 없다 해서 처제 대학 등록금 3번 내줬습니다. 매월 150만 원씩 처가댁에 용돈 드리다가 20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못해도 2, 3주마다 한 번씩은 처가댁에 가는데 대놓고 손을 벌립니다. 장모년한테 용돈 달라고 하면 장모년은 매형이 줄 거야 하면서 실실 쪼갭니다. 그럼 매형, 엄마가 매형한테 용돈 받으래요 이 지랄을 합니다. 장인 새끼는 한두 달, 길면 석 달 일하고 반년을 쉽니다. 그나마 지금은 어디 회사에 경비를 하는데 이교대라 쉬는 날도 없어서 곧 그만둘 거랍니다. 장모녀는 학교 청소 좀 하러 다니고 가사더미 몇 번 하더니 힘들다고 간병인 교육 받는다며 그만두고 집에서 쉽니다. 처제도 뭐 대학 졸업하고 취직은 안 되고 알바하면서 공무원 준비하고 있고요. 진짜 처가댁 집구석 진짜 노답입니다. 본가에서 처 앞으로 차를 한 대 사주셨어요. 처가댁에 가까운 곳으로 집을 얻어 본가에 갈 때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차를 한 대 사주셨는데 그거 장모놈이 몇 번 빌려가서 타더니 그냥 처가댁 차가 되었네요. 자동차 세부터 보험료까지 다 가져가지. 그건 또 싫은가 봅니다. 진짜 이런 거지 같은 집구석 처음 봅니다. 부족함 없이 자란 건 맞아요. 그렇다고 저희 형제들이 부모님만 의지해서 산 건 아니에요. 형도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누나들도 다 일하고 있고요. 하지만 처가댁은 부모님 돈이 제 돈인 것 마냥 생각합니다. 정말 장인놈과 장모년한테 소름 돋은 게 한 번은
이 일로 당연히 아내와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애기들도 커가면서 이제 우리도 모으고 해야 한다고요. 애들 대학 등록금까지 계산하면 1인당 몇 억씩 들 것이고 시집장가 보낼 생각도 해야 한다. 그리고 연금만 받고 노후가 불안하니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도 당연히 수긍을 하였고 한 번은 나를 잡고 작정하여 아내가 듣기 좋게 둘러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인 새끼가 하는 말이 아직 살 날이 많으신 본가 부모님 유산 어쩌고 합니다. 나중에 그래도 부모님이 물려주실 게 있지 않냐 이딴 소리를 합니다. 어디 못 배워 처먹어서. 장모녀는 한술 더 떠서 그래도 재산이 제법 되는데 형제가 많다고 아쉬워하는 것 같고 결국에는 지금 받은 것만큼은 계속 받아야지 자기들도 먹고 산다는 말을 합니다. 그때 정이 확 떨어졌어요. 더 이상 아내에 대한 마음도 예전 같지 않고 양육비 주고 말지 그냥 혼자 편하게 사는 게 속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뻔뻔스럽게 본가에서 해준 차도 가져가더니 기름 떨어질 때쯤 기름 넣어달라고 합니다. 지인한테 이 고민을 들려주니 돈 주는 구석이 있는데 당연히 나 같아도 안 한다고 합니다. 결혼 5년 차지만 여태 통장에 모은 돈이 2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회사에서도 안 받는 스트레스를 처가댁에서 받네요. 나이에 비해 성숙하고 어른스러웠던 아내. 장렬하고 처가댁에 가서 딱 부러지게 말도 못하는 아내와 말다툼도 잦고 매월 돈 나가는 거 격주에 한번 처가댁 가서 마주하는 것도 이젠 속이 쓰릴 만큼 싫고 하루 12번도 이혼을 생각합니다. 돈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속물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베스트 댓글 읽어드릴게요. 나도 같은 입장인데 멀리 떠나서 사세요. 정말 상종 못할 집구석입니다. 두 번째 베스트 댓글. 탈탈 다 써버리는 거 알았으면 갖다 바치질 말았어야죠. 알면서도 밑빠진 독에 물 부은 건 쓰니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 같은데 멀쩡한 인생 망치지 마시고 혼자 사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베스트 댓글. 글 쓰니가 한이 너무 많이 쌓인 듯. 이제 손 놓고 자신 먼저 챙기세요. 그래야 가족을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네, 사연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